네, 1월 28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월 27일 수요일 44명이 확진되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15명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환자는 1694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중등증 5명이고요. 위중증 1명입니다. 나머지 325명은 경증입니다. 전일 검사 건수는 5,832건 검사 진행했고 총 누적 검사는 48만 9,523건입니다. 그중에 1,694는 양성, 2,74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 현황은 1월 26일 32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습니다. 1월 27일 어제는 29명 입국했습니다. 확진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873병상 중 광주 환자 233명, 전남북 환자 138명, 타시도 환자 9명으로 잔여병상 491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광주 생활치료센터가 110병상 중 어제 이제 학교 아이들 후송하고 98병상 우리 광주 환자 있습니다. 잔여병상 12병상입니다. 호남권 나주 한정 KPS 생활치료센터는 80병상 중 우리 환자 45명 있습니다. 전남북 환자 21명, 타시도 환자 1명으로 현재 13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어제 44명이 지역 감염 발생했습니다. 그중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이 14명이고요.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이 2명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20명 발생했고요. 그다음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는 6명입니다. 타시도에 있는 확진자 관련해서는 1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15명은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 오늘까지 117명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관련해서는 7명이 또 추가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31명입니다.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1명이 추가돼서 누적 환자 39명입니다. 이건 학생 어머니입니다. 그다음 지금 광주 1645번이 지금 게임랜드 쪽인데요. 거기서 어제 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이 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과 관련해서 734번 관련해서 이제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 유증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 검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형별 발생은 주로 에이스 TCS가 국제학교가 39명, 광주 TCS가 국제학교 117명입니다. 안디옥 교회 31명입니다. 효정 요양병원은 추가 없어서 그대로 158명이고요. 예, 에버그린도 마찬가지 변함없습니다. 지금 광주 TCS, GTCS라고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이제 확진자 발생을 해서 대부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 평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와 호남질병청 호남센터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가서 어제는 환경검체를 36군데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21곳에서 양성 확진이 나왔습니다. 주로 문고리 손잡이 같은데 14건이 나왔고요. 테이블이나 의자, 그다음에 에어컨 주변이 2건, 테이블이나 의자 3건, 그리고 기타 다른 장소에서 2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방역 조치를 했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환경 검체 해봐서 방역 소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이제 추가로 발생한 환자 9명 후송할 예정이고요. 지금 학생들, 교사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GPS 기반 또 이제 심층 역학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안디옥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월 25일에 1516번이 확진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이후로 저희들이 교인을 중심으로 계속 검사를 해왔는데요. 지금 검사 이제까지는 한 24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3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측에 예배에 참여했던 그 신도 명단을 55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주로 가까운 선별검사소나 또 우리 시청 선별검사소를 이용해서 검사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서구보건소에서 교회 안에 선별진료소를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와 방역 소독을 어제 마쳤고요. 재난 문자도 2회 발송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선별진료소가 설치된다는 문자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 확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GPS라든지 심층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질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진술에 의하면 목사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다는 질문술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내용 부분은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런 확진자의 진술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하고 광주 TCS 국제학교 간의 연결고리가 나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 이제 연결고리라고 하면 지금 그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의 가족이 그 TCS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안디옥 교회에 확산을 시키는 직접적 고리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심층 역학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초에 그 이 지표 환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증상 발현을 해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뭐 예배 참석 횟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예배당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연결고리는 또 심층 역학을 해보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이 전수 검사에 들어갔는지 전체 검사 대상자 중 얼마나 받았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어제까지 해서는 240명 받았고요. 전체 대상자는 아마 교회 규모는 좌석 수로 봐서는 한 2천여 명까지 그 예배가 가능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과거 가장 신도가 많았을 때 한 1,200~3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명단은 550명의 명단인데요. 지금 예배 지금 그 확진자가 참여한 예배 시간 이외에도 최근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명단도 혹시 추가 있으면 추가 명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IM 선교회 관련해서 광주 지역 TCS 등 확진자의 가족과 밀접 접촉자 현황과 대처 상황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대전 IM 선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조직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TCS에 대한 이런 관련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에이스 TCS라든지 에이스 TCS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의 그 대표님의 그 동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전의 직접독 동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 다른 그 GTCS 같은 경우 지금 교사들 또 신도들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동선을 GPS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안에서는 그 ACTCS 교사 대표님이 그 광주 GTCS에 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하셨고 또 GPS 상으로도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대전하고 직접 뭐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GTCS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그쪽의 교사라든지 또 교회 관련자들이 대전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심층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IM 소속 교사들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를 했는지 파악된 인원을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그 TCS 관련으로 이제 N차 감염도 그 광주 에이스 TCS 관련으로 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에이스 TCS 빈내리 같은 경우 교회에 그 빈내리 교회에 신도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다른 어린이집의 동료 그 교사들에게 전파를 시켰고요. 그 교사들로 인해서 원생이 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근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이 어린이집만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순회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지 그 선생님이 직접
그 TCS나 IM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화순 동면 직원의 확진자와 보성군청 확진자가 둘 다 안디옥 교회인지 물으셨는데요. 한 분은 안디옥 교회하고 연관이 있으시고요. 한 분은 전남 자체에 그 발생했던 확진자하고 관련되신 분입니다. 화순분은. 그리고 보성분은 안디옥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예배가 몇 명 참석했고 전수조사 범위나 진행 상황을 물으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정도로 나뉘어서 총 500여 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명단은 받은 상태고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보냈을 때는 지난 주말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가 있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주말 예배 이외에도 최근에 예배를 보신 분들은 전수 받으실 수 있도록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별검사 진행되고 또 참여 숫자를 봐서 추가로 뭐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우선 접종 대상 규모와 방법, 그리고 접종 관리 인력 배치 등을 좀 물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이제 방대본 차원에서 접종 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그동안 이제 방대본에서 주신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은 광주 시민의 70%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임산부와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더 진행되고 나서 추후에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접종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18세 이하와 임산부는 접종 제외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백신이 만약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이제 우선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소, 방법들을 좀 달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인들, 고위험 시설의 의료인 뭐 이런 분들이 먼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런 종사자들,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또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접종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놓으면 되지만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취약시설에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접종팀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촉탁위와 협의가 가능한 곳은 촉탁위가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할 거고요. 근데 나머지 우리 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보관을 가질 수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저희가 같은 비슷한 규모의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했었을 때 위탁 의료기관을 한 400여 곳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접종을 하고 나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은 이달 말 다음 주 초까지는 가급적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처럼 초조원 그 보관을 해야 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센터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한 개소를 예방접종 센터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 부지는 동구는 동구문화센터, 서구는 염주종합체육관, 남구는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는 전남대 학교 스포츠센터, 광산구는 광주보훈병원의 재활체육관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질병청 차원에서 예방접종 센터로서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거치면 이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의 현황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예방접종에다 놓을 건데요.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접종 의료기관은 479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9개소 중 그런 여건이 된 곳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에서 특히 저희 그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상 반응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초저온 보관 백신도 별도의 공간인 그 예방접종 센터에서 놓게 되는 이유는
지금 영하 20도에서 80도 정도의 그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백신의 경우,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한 바이알에 10인분 정도가 들어있는데 희석액을 섞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거치고 희석을 하고 그것을 또 한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과정들, 이런 전처치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상온에서 노출됐을 때 4시간이나 6시간 이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예약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접종을 하고 15분 내지 30분 정도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이런 그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공간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옆에는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각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응급 처치는 당연히 응급 시스템으로 해서 하고요. 혹시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되거나 또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의심스러운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안 좋아졌을 때는 또 이제 이런 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접종 후유증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는 민간 합동으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이상 반응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분으로서 신경과, 감염내과, 법의학, 그리고 예방의학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민간 합동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추진단 피해조사반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제 접종약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언제 어느 만큼 될 수 있을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접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5개 반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지금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 인력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사회장님, 병원 협회장님, 그리고 교육청장님과 공동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역의사회하고 병원협회와는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급 의료기관인 전남대와 조선대 대학병원에도 의료 인력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고요. 또 정부에서 접종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나왔을 때 한시의 지체도 없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